안녕하십니까. 김해대학교에서 사회복지사로 또 다른 삶을 시작하고자 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입학 원서를 작성하고 합격 그리고 입학으로 이어진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신 미래의 삶의 크기는 누구도 가늠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꿈꾸는 세상의 주인공은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임을 잊지 마시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가장 빠른 시기이자 가장 젊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도전하지 않고 그냥 보내는 것이 가장 후회로 남을 길임을 알기에 여러분의 시작, 선택을 무엇보다 존중하고 응원합니다. 이번 수업을 시작으로 쉼없이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대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은 높은 성적도 아니고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비밀 한 가지 알려드리면, 결석하지 않고 2년이라는 시간을 끝까지 완주하면 여러분 손에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국가 자격이 들려 있을 것입니다. 저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따라온다는 느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첫 시간의 강의 흐름은 1학년, 특히 신입생으로 아주 익숙하지 않은 수업 환경, 특히 동영상 강의로 쉽지 않은 사회복지 행동론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조금씩 걷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회복지학과 신입생으로서 학과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교과목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사회복지 행동론에 대한 길잡이가 돼 저에 대한 소개, 그리고 교과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 그리고 간단한 맛보기로서 1강, 그리고 끝으로 이제 첫 번째 과제에 대한 소개로 마치려고 합니다. 얼굴을 보면서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의 반응도 살피고 그 상황에 대한 대처도 할 수 있을 텐데, 컴퓨터 화면만 보면서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니까 아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 후반부에 안내를 드리겠지만, 이번 학기 여러분들과 저는 한 크게 5번 정도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에는 전면적으로 동영상 강의를 진행했지만, 코로나 이후에 가장 적게 신입생들하고 만나는 수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동영상 녹화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걱정도 앞서지만, 교재가 있기에 교재를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고, 교재를 충실하게 읽고 수업에 참여하신다면 이해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방학을 지내다 와서 그런지 계속 더듬게 되네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함께 조금씩 익숙해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듣고 나서 요약, 메모하는 것도 그래야 나중에 시험을 치더라도, 특히 제 같은 경우는 오픈북을 좀 많이 하는 상황이, 중간고사를 시험을 오픈북으로 하다 보니까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빨리 찾아서 시험을 칠 수 있는 이런 게 되는 게 하니까, 메모를 남겨두는 것이 여러분 수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사회복지과에 입학하심을 축하드리며 두 팔 벌려서 환영합니다. 사회복지에서는 세상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하는 만남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김해대학교 사회복지과는 인생의 후반기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사회적 약자 등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역할을 배우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의 중심에는 언제나 여러분들이 핵심으로, 그리고 동반자로 함께 걸어가는 작은 도움을 드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조금 더 먼저 배워서 알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모르는 거는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학식에서 보고 자주 만나지는 못하겠지만 함께 걸어가는 2025년 여러분의 동기들과 잘 지내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거. 토요일은
토요일을 전부 오는 건 아니겠지만 토요일 왔을 때 친하게 지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동기이자 여러분이 사회복지사로 이제 살아가는 데서 무엇보다 든든한 자원이 됩니다. 이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더 눈에 띄게 관찰하시다 보면 내가 나중에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지지하는 지지자가 되어 줄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의 만남이 세상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챙기는 시간들을 갖기를 바라고요. 저희 과의 이제 중심이라고 하는 전현희 학과장님과 교과목 교수들을 충분히 괴롭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하고 또 질문하십시오. 질문을 두려워하면 배움이 쉽지 않게 되고 배움의 길에서 주변에 묻고 책도 읽고 최근에는 AI한테 챗 GPT 이런데 질문하면 뭐 다 알려주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챗 GPT한테 모든 걸 물으면 검증하는 데이터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자료. 그래서 제가 특강 형태로 진행하지만 AI에 대한 것들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찾아보면 좋겠고요. 많이 묻고 여러분의 길을 찾아가는 뭐 2년 아니면 최소 한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 행동론에서 뭘 배울까? 궁금하시죠? 화면에 보이듯이 단순합니다. 사회복지 그리고 행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자세한 것은 뒤에 이제 수업을 배우다 보면 더 알게 되겠지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다양한 모임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가정일 수도 있고요. 동호회, 취미,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모임들이 가입돼서 활동을 하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을 보면 경제를 책임지기 위해서 돈을 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가정의 삶을 건강을 유지해서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도 있고, 미래의 역할을 위해서 뭐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다양한 역할들이 있고 그 역할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특히 뭐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사람들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원활함을 위해서 재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가계부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아니면 한 번이라도 가계부를 써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그 사회복지를 하기 그러니까 한 30대부터 자기가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전에 첫 직장을 다닐 때 월급을 많이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빠듯한 삶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적자가 나서 한 1년 반 정도를 가계부를 써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돈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낭비되는 요소들을 찾아내고 그 작게 받는 월급 속에서도 이제 작게 그때 당시에 50만 원 정도 받았는데 그 쪽에서 저금이란 것들도 하게 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도 그러니까 운영도 있을 거고 그 속에 조직 간의 관계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재정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을 만드는 파트가 따로 있고 보통의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 아니면 회계를 담당하는 총무과 직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회복지 현장에는 좀 큰 기관을 빼고는 사회복지사가 이 업무를 다 하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예전에는 기억나시나요? 빨간 장부 거기에 기록을 해서 중간에 틀리면 다시 작성해야 되는 이런 역할들을 했던 제가 아마 마지막 세대였던 것 같아요. 그거를 한 2, 3년 정도를 써보고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뭐 다양한 회계 시스템 이런 것들이 나와서
지금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장부상에 어, 그러니까 10원, 20원이 사라져 버리면 이걸 찾는데 밤낮을 회계장부를 디뎠던 기억들도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10원이 사라지는데 찾는데 한 2, 3분이면 찾아냅니다. 어디에서 잘못됐는지를 바로바로 찾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시스템화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스템을 여러분한테 보여주면 좋은데요. 나중에 후반부에 조금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취업하지 않는 이상 그 시스템을 볼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제가 운영하는 시설의 시스템을 여러분들 잠시는 보여드릴 수 있는데, 구체적인 것까지는 다 보여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정보가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각자 역할이 되듯 사회복지시설, 법인 등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한 역할, 회장, 뭐 센터장, 시설장은 시설장의 역할, 안에 사회복지원, 사회복지사의 역할, 각각의 역할들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지자체와의 관계, 특히 지자체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돈을 사용하면 굳이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없죠. 뭐 복지란 시스템이 아니어도. 근데 사회복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부 보조금, 후원금으로 대부분의 재정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바라잖아요. 뭐 이런 시설들은 투명해야 되고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중, 3중의 보안 시스템들을 찾게 하고 있고요. 점검해서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열심히 해서 후원을 받잖아요. 근데 제가 실수를 해서 잘못 사용했다. 국고 환수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의 문제는 아니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투명해지는 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회복지행정은 이러한 사회복지 시설들이 잘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배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비유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저희과에 왔을까요? 처음 원서를 작성할 때 들었던 생각, 그리고 여러분 교재 첫 페이지 앞에 보면 투명한, 그러니까 하얀 백지 상태로 놓인 곳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한번 적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왜 어떤 사회복지사, 어떤 일을 하고 싶다는 것들을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여러분이 앞으로 사회복지사의 일을 시작하고 그 상황에서 힘든 과정에서 그것을 극복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걸어갈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과 이제 사회복지행정론을 같이 공부하게 될 길잡이, 저에 대한 궁금증도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나와 있듯 저는 성격 유형이 대한민국에 한 3%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EMTP라고 해서 변론가, 좀 독특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면 두뇌 회전이 빠르고 대담한 성격을 갖고 있으며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또한 어느 곳에서나 적응이 빠르고 본인의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좀 안 좋은 건데, 능글거리면서 경쾌한 성격, 본인의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하는 성격, 아웃사이더적인 성격, 혁명가적 기질, 어떤 의견이나 사람에 반대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논쟁을 즐기는, 어떻게 보면 괴짜 같은 놈이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P의 성향이 계획 세우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맨날 며칠을 밤새워가면서 해내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아웃사이더 이런 거 있죠. 조금 더 살펴보면 30대에 전혀 생각지도 않게 사회복지에서 자격증도 없이 사회복지를 시작했던 무모한 청년이기도 했고요. 무작정 찾아가서 사회복지 생활시설에 야간 재활교사로 시작했고,
경상남도 모든 시군에 장애인 부모회를 만들어라는 미션이 떨어졌을 때 1년 동안 경남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1년 만에 조직을 다 만들어냈던, 그래서 열정을 불태우기도 했던, 그리고 장애인 부모회에서 일할 때, 그러니까 뭐 장애인 부모인데 왜 애들한테만 지원하고 부모를 위한 사업이 없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고민을 많이 했던,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회복지사가 좀 필요하겠다 해서 남들보다 늦게, 사회복지하고 한 1년 반 정도 지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만학도로서, 만학도까지는 아닌데 저는 30이 넘어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작년까지도 박사과정에서 공부를 했던,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배움이 고픈 학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편안한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이후에도 설명드리지만 취업이 아닌 창업을 했던, 소규모 사회복지단체를 결성하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무모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조직을 만들 때는 200여만 원도 없이 사회복지 활동을 하던 2명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봉사단체였어요. 현재는 사회복지시설 4개, 사회적 협동조합, 일반 협동조합, 그러니까 같이 활동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심지어 여행사까지 운영하고 있는 색다른 사업, 사회복지 사업을 꿈꾸고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필요하면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시범 사업을 통해 지역의 아동 청소년의 삶,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삶을 디자인하고 싶어 하기도 했고, 솔직히 지금의 이제 요즘 세대라고 하는 MZ 세대는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20여 년을 하면서 휴가라는 부분을 잘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좋으면 계속 일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했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여행사를 하면서 답사를 핑계로 중간중간에 여행을 가면서 예전에 여행을 좋아했던 저를 다시 떠올려 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좀 힐링을 받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저의 삶 이런 것들을 강의하면서 조금씩 많이 이야기 드리겠죠. 그리고 제 성향 중에서 아까 마지막에 이야기했는데, 어떤 의견이나 사람이 반대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논쟁을 즐긴다. 저는 저를 설득하기 전까지는 제 주장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이제 논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하다 보면 이런 과정에서 설득을 해보려고 하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잘못된 정보를 드렸을 수도 있고, 하게다 보면 충분한 토론, 그러니까 토론을 저희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토론을 조금 많이 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의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늦게 시작했지만 누구보다 열정을 다해 현장의 전문가로 살아가고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3기 김해시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10명의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 성과로, 그러니까 작년까지 보건복지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지자체가 되는데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고 있고, 지금도 그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양한 네트워크 현장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김해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실무협의체위원, 실무협의체위원장, 대표협의체 위원 이렇게 하면서 각각의 역할들을 준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역할 속에서 특히 아동 청소년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성장을 위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김해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김해시 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1318 해피존 전국 네트워크 대표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도시재생이나 지속가능발전, 주민자치 역할에서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두려움 없이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사회복지단체 두리날이라고 하는 소규모 단체를 만드는 과정, 만들어서 지역 속에서 자리매김하게 하고 있고, 이어서 신흥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진행한다든지, 청소년 전용 지역아동센터 시범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안착화시키는, 그리고 지역 지푸라기 협동조합, 그리고 또고또고 여행사,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컨설팅 및 평가위원, 뭐 이런 형태에서 뭐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꿈 디자이너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꿈 디자이너. 신어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동김해 행복마을학교의 대표위원, 김해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위원, 그리고 자작나무 원장, 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공동체,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행정론 강의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산 참여자치시민연대 간사 활동도 했고요. 아까 처음 무작정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이 찾아갔다고 하는 사회복지법인 한마음학원에서 야간 재활 교사를 시작으로 이제 사회복지의 길을 왔는데요. 지금 이 법인의 이사로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김해장애부의 기획실장, 사단법인 경상남도 장애인부의 정책기획실장, 청소년 전용 지역아동센터의 1318 해피존 김해사과나무 센터장, 그리고 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장, 분과장, 뭐 이런 것들을 진행했고, 김해시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사무국장, 감사, 회장 또까지 했었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그리고 경상남도 사회복지공동부의 배분사업평가지원 단장, 그리고 김해시장 보좌 정책 자문 역할을 했던 김해시 김해답게 시민정책협의회 위원, 그리고 진화마을 학교 사무국장, 이런 역할들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도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등 소규모 시설에 대한 운영과 컨설팅, 평가도 하고 있고요. 자원개발,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미래에 대한 직업교육, 그리고 프로그램,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거, 프로포절, 공모사업. 여러분들이 2학년 되면 2학기 때 이 공모사업에 대한 것들을 제가 또 강의를 하게 됩니다. 아동복지 관련 법에 대한 거, 그리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 마을교육 공동체, 이런 것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행동력의 강의에 대한 사람, 이런 것들을 알아봤다면,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의 당부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수업 일정을 꼭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기간 내에 강의를 다 들으셔야 하는 거죠. 그래야 출석이 체크가 되고, 그때 학과장님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끝까지 들어서 수업이 완료됐다는 것들을 확인하고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다시 들어야 돼요. 그리고 강의 개설 기간이 지났다면 이게 또 다시 들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한 번 들을 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 동영상 수업과 함께 제출된 과제를 꼭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때까지 채점을 안 했는데요. 낮은 점수지만 채점을 통해서 성적에 반영할 겁니다. 그리고 추가 과제는 이메일로 꼭 제출해 주시고, 평가는 소수령 시험이고 과제평가 참여 등으로 진행할 거고, 그리고 언제라도 질문, 그러니까 과제 제출하는 메일에 질문을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필수 교과목이 사회복지 행동론입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실제 탐구하고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과 사회복지 현장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가는 교과목이고요. 교재의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 행동론을 소개하면 그러니까 교재도 있고 AI 여러 가지 활용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암기 과목이 아니라 이해 과목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메일 welfare.김해@gmail.com
대한 부분은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과제 등을 제출할 때 뭐 이런 것들 보면 예시가 있습니다. 1분 반이면 1분 반, 2분 반. 그러니까 아래 언더바 이름 쓰시고 닫고 나서 그 제목, 자기소개서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그러니까 제출하는 과제의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작성해 주시면 누가 제출했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수업 방식은 LMS 동영상 우선이 되고 대면이 보조가 될 거고요. 1주차 때 뭐 이렇게 과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한 4, 5주차 때 아니면 적절한 시기에 또 추가 과제들이 나가게 될 겁니다. 이번 학기 동안 사회복지행정에서는 사회복지 현장의 구성원으로서 사회복지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회복지사들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 행정 업무를 이해하고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 나타난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배우게 될 겁니다. 앞에서 소개드렸던 여러분이 구입하셨던 교재도 가장 최근의 자료들을 이번 겨울 방학 동안에 검토하면서 지금 출판사에서 여러 권의 책이 왔었어요. 그 중에 가장 최근의 데이터들로 구성되어 있는 책을 골랐고요. 이전에 저도 이제 고민 중이에요. 이전의 교재 그대로 할 걸 또 녹화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지만 녹화 지금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한 세 번째 강의까지는 저도 이제 뭐 강의하는데 힘들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습 목표로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행정 이론과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인사 및 재정 관리 등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기관 운영에 대한 이해하고 실무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학습 목표라 할 것입니다.